Suomi on partner Hankia Edelakarista 112K9 Mukari Pansarihorpitsia Lisa. Vuana 2017 Europan Ensamazina K9 Ostajana Alotanine Swoman Kokonras Mara Nusi Night 200 Kapalisine Mika Teki Meister Europan Suraman Taikastamadan. Vika Kaisisa Ovat Kadatit Vornit. Nyadan Suratuskiki and Voiluwada Tayson. TM Enoman Selvataikson Mukan Nikiasan K9 Kalustan Kato Aist on Paradi Ilin 95%. On Hamastidova, Edaluku Sisolta Myos Lapan Rovajavan JA Jakra Prakatan Aramazat Pakaset Sika Vikaimat Mestot. Iversti Holma Totisi K9 En Luatedavuden Ole Van Hamastatava. Mutran JA Juzatuksan Alinica Vestan 90% Izesti Yuda Ajanuvoa. Tama Osoata Pikalizan Milligan JA Hanwat Aerospace Sormadaman Kampanuden Voiman. Localizoid at Mukrit Sa Puvat Vuadan 2026 La Pupula Skolta Alkan. Technican Mayulmal. Jan in Quest. 지난 4월 9일 핀란드가 K9 자주포 추가 112문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체 구매 규모는 5억 4,680만 유로에 달하며 한화 약 9,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핀란드가 이전에 도입했던 초기 물량보다 무려 2배에 달하는 수량인데 핀란드가 지난 수년간 K9을 직접 야전에서 사용해보고 그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성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국가 방위의 핵심 포병 전력을 단숨에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면에는 K9 유저클럽이 창출하는 거대한 전략적 시너지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현재 핀란드를 비롯해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과 동유럽의 주요 주변국들이 모두 대한민국 통일 규격의 K9 자주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트에 연한 그 어느 곳에서든 비상시 K9의 핵심 부품을 신속하게 상호 융통할 수 있고 국가 간 공동정비 및 창정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죠. 무기 체계는 수량이 많아질수록 대당 유지비와 군수 지원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추가 도입 계약이 성사된 직후 안티·해캐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이번 대규모 구매는 핀란드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도입이 완료되면 핀란드는 기존 물량을 합쳐 총 208대의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하게 되며 이는 북유럽 국가 전체를 통틀어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기갑 포병 화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하죠. 현재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K9의 판매량은 무려 2,500대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 자주포 시장의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인해 이제 어지간한 수십 대 규모의 수출 소식에는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K9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격으로 사실 이번 핀란드 수출도 또 팔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는데요. 단순히 또 하나의 수출 실적이 아닌 왜 K9의 미친 성능이 입증되는 계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수출이 북유럽을 넘어 나토 전체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는지 오늘 리얼리즘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가장 큰 반전은 바로 이번에 수출된 112문의 K9이 신규 생산품이 아닌 중고라는 점입니다. 한국 육군이 과거 실전에 배치하여 최전방에서 직접 운용하던 K9 초기형 모델들인데요. 우리 군의 거친 산악 지형에서 이미 약 15년에서 20년가량 쉴 새 없이 운용된 장비들이죠.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의 수명이 30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수십 년을 험하게 구른 중고 기갑 장비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존 보유량의 2배가 넘게 사들였다는 것은 핀란드군이 한국산 장비의 근본적인 내구성과 뼈대에 대해 엄청난 신뢰를 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방증입니다. 핀란드 북부에 위치한 라플란드는 전 세계 기갑병들과 무기공학자들에게 장비의 무덤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지역인데요. 한겨울 영하 4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극저온 현상은 최고급 강철조차 작은 충격에 유리처럼 산산조각 부서지게 만들고 각종 윤활유를 돌덩이처럼 굳게 만듭니다. 게다가 1m가 넘게 쌓인 푹신한 설원 바로 아래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안지와 단단한 화강 암암반이 불규칙하게 숨겨져 있어 접지력이 우수한 궤도형 장비조차 순식간에 삼켜버리거나 궤도를 끊어버리기 일쑤이죠. 라플란드, 그 중에서도 특히 광활한 로바에르비 사격장은 나토 회원국들이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선호하면서도 동시에 장비 고장을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의 훈련지인데 영국, 미국, 독일 등 나토를 이끄는 핵심 군사 강국들은 라플란드의 가혹한 환경에서 무사히 전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병력이라면 전 세계 그 어느 전장에서도 살아남아 싸울 수 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나토 연합군 최대 규모의 포병 전술 훈련인 다이내믹 프런트 역시 바로 이 라플란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각국 장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이 K9 자주포의 주요 놀이터라는 것입니다. K9은 2017년 첫 도입 당시 바로 라플란드 예거여단 산하의 로바니엠이 포병대대에 배치되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북방함대 심장부인 콜라반도와 직접적으로 인접한 곳에 K9을 바로 굴려버렸다는 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현지에서 K9의 창정비를 담당하는 핀란드 육군과 군수정비 파트너 기업 밀로그의 실무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산악지대에서 15년 넘게 굴러온 이 낡은 중고 장비들은 라플란드의 무자비한 혹한 속에서도 평균 95% 이상의 경이로운 작전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극저온 상황에서는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밀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오류가 잦고 무거운 포신을 들어올리는 유압 시스템이 얼어붙기 십상인데요. 그러나 K9은 이러한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어떠한 시스템 오작동이나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이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최신형 신조 차량에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힘든 놀라운 수치로 K9이 이미 한국의 사계절과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거치며 기계 적결함이 모두 걸러진 완벽하게 완성된 장갑 플랫폼이었음을 세계 무대에서 입증한 것입니다. 장비라는 것이 당연히 예기치 못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는데 복잡하고 예민한 유럽산 자주포들은 지능 야전에서의 작은 센서 오류로 먹통될 때 K9은 그 특유의 강인함으로 망치와 스패너 같은 기본적인 공구만으로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마치고 바로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죠. K9을 구성하는 동력 및 화력의 핵심 부품들은 교체가 용이한 모듈형으로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고장난 부위를 통째로 신속하게 갈아 끼우는 정비 효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위성항법과 연동되는 최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의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이나 전력 상실 같은 치명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승무원들이 수동으로 무거운 포탑을 돌리고 기계적으로 격발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백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중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 전기가 완전히 끊겨도 끝까지 적을 향해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지독한 생존력이 바로 여기에 있죠. 이러한 장비의 우수성은 윗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다루는 병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현지 포병 부대원들 역시 훈련 피드백을 통해 K9이 현재 핀란드군이 운용 중인 모든 현지 포병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신뢰할 수 있는 최정의 타격 수단임을 이견 없이 인정했습니다. Huoltoa ja sitten ehkä se kirjo tulee vielä siitä, että on hyvin erilaista kalustoa, on niitä K9, on raskasta raketin heittimistöä, on sitten kevyttä raketin heittimistöä ja vedettävää tykistöä. Joo, sen verran voisi täydentää tuohon vielä niin erikoishommia, miettii erityishommia, niin toi K9 ja raskas raketin heitä meiltä vaan ne meidän keihään kärki, jos miettii tykistöä Suomessa ja sitten ilman tulee johtajat meillä, jotka kanssa kuuluu tykistön alle, että siinä on vaan se. Kyllä sieltä ihan varten otettavia tykistömaitakin löytyy ja esimerkiksi ihan lähialueella Puola voimakkaasti satsaa muun muassa tykistönsä. Ja esimerkiksi noiden K9 kanssa niin niitä löytyy Virosta ja Norjasta. 사실 현재 한국 방산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K9의 수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거대한 세계적 열풍의 서막을 열어젖힌 진정한 주인공은 단연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핀란드가 선택한 것이 유럽 산자주포가 아닌 K9이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먼저 K9의 진가를 알아보고 도입을 결정한 국가이면서 또 자타가 공인하는 유럽 최강의 포병 전력 보유국입니다. 국가 전체의 현역 상비군 규모가 24,000명뿐인 비교적 작은 규모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병 화력 체계가 무려 1,500문이 넘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토록 기형적일 정도로 포병 화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핀란드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한국과 닮은 듯한데 실제로 양국은 화력에 사무친 역사적 한이 존재합니다. 1939년 겨울 전쟁 당시 핀란드는 소련군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포탄이 그새 바닥나자 나무를 깎아 만든 가짜 대포로 적을 교란했었던 침통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화력결핍은 현재까지도 군수 내부에 거대한 트라우마로 남았고 이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북유럽 최대의 포병 강국을 건설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군대 현대화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핀란드 포병 전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르발트 에크만 중장은 포병 전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주도했고 당시 세워진 포병 교리가 한 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뼈대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서 가장 강조된 가치가 바로 군인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직관적인 작동 편의성과 험지에서의 확실한 운용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리가 한국 K9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최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핀란드 매체가 언급하기도 하였죠. 즉, 핀란드 포병이 무기를 선택하는 제1의 절대 기준은 카탈로그상의 화려한 스펙이나 복잡한 첨단 기능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끈질긴 내구성과 현지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운용성 그 자체인데요. 이러한 화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핀란드가 이제 K9 200문을 보유하게 되자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는 초비상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직접 맞대고 있는데요. 나토 내에서도 가장 긴 국경선이죠. 러시아가 지정학적으로 가장 껄끄럽고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도 의외로 바로 이 핀란드입니다. 겨울 전쟁 때에도 핀란드는 지형을 이용한 천재적인 전술로 오히려 공격해 들어온 소련군에게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입혔고 끝까지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접경국이 되었죠. 이에 구독자 72만의 군사 전문가 아르투르 레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이 자주포들은 방어선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겁먹게 하기에 매우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는데 이는 북유럽의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실제로 아주 완벽하게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석하였죠. Seriously, I want to name a few countries that the Russians actually do take seriously. Finland and Poland. Why are the Russians taking the Finland seriously? Because Finland did not lose the Winter War. They made Stalin pay. Stalin was forced to end the continuation war with a treaty. Otherwise, he could have taken Finland. No, he wanted to end it because they they made a bloody nose to Stalin. So Putin knows that history. He respects Finnish and their resolve. He knows they pack a heavy punch. Whatever, they're a small nation. Compared to Russia, they pack a massive punch. Why? Because they are the biggest artillery in Europe. And not only, Finland procures more 155mm K9 self-propelled howitz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Finland right now has about 95 self-propelled howitzers K9s from South Korea, and they're buying over 100 more, which puts their total over 200. And they're already the largest artillery force in Europe. They pack a punch, and Putin is forced to respect them, not because they talk, but because they're just buying weapons and ammunition. Same with Poland and same with Estonia. This actually was signed right now, 9th of April. This is new, very new. Yesterday this was signed, and these 100 new South Korean howitzers, they scare the Russians because they work. They're very cost effective, they're very precise, and over 100 of them really does the work. Just to show you what Finland has. Field artillery, about 800 guns. Mortars, about 700 heavy mortars, some of them being double barreled, just like that you can see on the photo. Very cool. They're not very common in any artillery force in the world, but they look awesome, and they pack a punch. And rocket artillery, about 70 to 100 systems. We're talking about two different types of MLRS from United States. So Finnish artillery is not to be messed with. Definitely not for Russia. And Finnish infrastructure is well maintained across the Finnish side of the border, while Russian infrastructure on the Russia side is horrible, meaning no roads, muddy, flooded every year. This makes a hell of a difference. Because in Finland, Saab's Gripens have proved they can land on the highways near the Russian border. Every highway could be turned into an airfield if necessary. But on the Russian side, none of this is possible. So Finland has something to scare the Russians with. Same with the Polish. And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It's not that we see you and there will be consequences. It's about pumping $500 million into artillery and shells. 한편 현재 핀란드 수출 소식 이면에 일각에서는 우리가 현역으로 사용하는 무기를 이토록 대량으로 내어줘도 괜찮냐는 우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중고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멀쩡한 최상급 화력 장비인데다 수량도 한국군 전체 자주포 전력의 약 8%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는 현재 우리 군의 포병 체계가 K9A2라는 혁신적인 차세대 개량형으로 완전히 진화하는 거대한 교체 주기와 완벽히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장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고도화된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된 최신형 K9A2로 즉각 채워 넣으면서 우리 군 전체적인 포병 화력의 질적 수준과 사격 속도를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하는 치밀한 장기 계획의 일환인 것이죠. 중고 장비를 매각하여 벌어들인 외화 자금으로 신형 무기 체계의 연구 개발 및 대규모 도입 예산에 보탤 수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K9A2 모델은 탄약 취급의 자동화 덕분에 자주포 한 대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핵심 승무원 숫자가 기존 5명에서 2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절벽과 저출산 기조로 인해 매년 야전 부대의 입대 병력이 급감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절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신형 모델을 하루빨리 들여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를 위한 절대적인 필수 생존 전략이죠. 또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기관 및 자주포 생산 라인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가동되는 방산 인프라를 갖춘 나라입니다. 부족하지도 않지만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신속한 전력 보충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요. 현재 K9A2의 정밀한 시제품 시험 평가와 전방부대에서의 가혹한 야전적 합성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9A2의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된 차륜형 모델 MH의 첫 실전 사격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그 기술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격을 통해 구현된 완성도를 보니 경이로움을 넘어 군사적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거대한 탄약과 무거운 장약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모두 정밀한 로봇팔과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으로 탑재하며 포탑 내부가 사람 없이 완전 무인으로 통제되고 운용되어 무려 9발의 155mm 구폭탄 사격을 완료하는데 1분조차 걸리지 않은 미친 연사 속도를 증명해냈죠. 물론 이번에 영상으로 공개된 차륜형 기동 모델 자체는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여단 체계 등에 맞추기 위한 미국 시장 수출형 특화 모델로 설계된 것이지만 여기에 탑재된 자동화 기술의 코어 자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 육군 자주포 전력의 확고한 미래 청사진입니다. 다가오는 K9의 E2 체계가 무거운 포탄의 장전을 자동화하여 인원 감축과 사격 속도 향상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떼는 시작점이었다면 이번 미국 수출 전용 모델에서 선제적으로 보여준 통합 제어 기술력은 향후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운용될 궁극의 목표 완전 무인화 자주포로 가기 위한 완벽하고도 탄탄한 기술적 토대를 실물로 마련한 셈이죠. 오늘의 한 줄평 핀란드 험포 줄게 세포다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